개념. 우리가 아는 개념이 뭘까? 응? 내가 어제 재밌는 걸 좀 이제 나도 보다가 그냥 그 얘기하더라고. 아는 거지만 그냥 이렇게 또 얘기하는구나.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는 개념이 아니야, 공식이야,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 그지? 그지? 근데 쌤이 얘기하는 게 항상 마찬가지야. 너네들이 개념 노트를 정리하는데, 이 지윤이 들어왔으니까. 지윤이가 리셋하기 전에 늘 하던 패턴대로 개념 노트를 정리해서 올렸던 거 기억나? 어때? 어제 설명했던 선생님 잠깐 활용했는데, 어, 봐봐. 선생님이, 근데 사실, 자, 보자. 또 다른 화면 선생님이 하나 공유해줬어. 보이니 혹시? 화면 하나 보여? 네. 노트, 개념 노트 화면 보여? 이 개념 노트 화면 보면, 선생님에 대한 영상.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는 파편적인 형태의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개념을 가지고 개념을 연결하는 형태의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약한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지? 어떻게 보면은 너네들이 뭘 해야 되냐면, 원래는, 각각의 소개념별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 우리 수신다락 사이트 참고로 보면, 예시로 보면, 소개념별 영상이 다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소개념별 영상을 다 듣고, 웹툰을 보고, 본인이 정리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중단원에 대한, 한 중단원에 대한 형태의 개념이야. 그럼 요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한번 이 그림 한번 봐봐. 이 그림 보고, 이 정리한 거, 지윤이가 정리한 걸 보고, 이 정리 노트가, 어떤지, 너네들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 이 정리 노트 어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를, 이 태블릿은 공유 중심으로 할게.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어, 자, 요 정리 노트에 대한 형태가 너네가 볼 때는 정리를 잘했다 1번, 정리 잘했다 1번. 오케이? 채팅창에 쳐봐. 정리를 잘했다 1번. 내가 이제 대신 두 페이지 더 보여줄 거야. 보고 얘기해. 2번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 2번. 3번 잘 모르겠다. 어, 솔직하게 남겨봐. 그 다음에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한번 남겨줘도 좋아. 알겠지? 오케이? 자, 첫 번째 기본 도형 및 위치 관계야. 1-2의 첫 단원이지. 그지? 두 번째는 자, 어, 위치 관계 뒤에 대한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도 작도에 대한 거.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이 세 페이지야. 이 세 페이지가 한 개의 대단원인 거야. 1-2의 첫 번째 대단원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그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한 거야. 자, 보자. 이걸 보고, 지윤이가 평가하면 좀 그렇지. 자, 정리 잘한 것 같다. 자, 솔직히 그냥, 자, 자기보다 정리 잘했다 손 들어봐. 자기보다 정리 잘했다. 자기보다 정리 잘했다 손. 이거 보고, 자, 일부러 예시를 보여준 거야. 이거를 보고, 1번이라고 쓴 친구들, 1번이라고 쓴 친구들은 자기의 개념 정리하는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자, 한번 잘 비교해봐. 왜냐면, 앞으로 너네들이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완벽하게 좀 배워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 오케이? 이해가? 그게 오늘 이 시간의 목적이야. 근데 이 부분을 내가 일부러 우리 친구들만 듣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같이 들으라고 했어. 왜 그럴까? 왜 같이 들으랄까? 선생님이.
너네들만 듣고 나면 또 습관처럼 안 할 수 있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지. 그치? 감시라기보다 뭘 감시야. 어? 적어도 알고 있는 부분 같이 알아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그지? 오늘 이거 설명했던 부분은 선생님이 줄 거야. 오케이? 오늘 설명한 부분에 대한 영상 줄 테니까 본인 스스로가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습관. 오케이? 그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계속 쭉 보면서 해봐. 니네가 선생님 재미난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개념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자, 이렇게 보면 돼. 개념이 안 돼 있는데 성실한 친구는 한 문제 풀 때 걸리는 시간이 어떨 것 같아?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성실해. 개념을 지금 요 형태까지 정리를 해본 친구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딱 봐도 얘 굉장히 성실한데? 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한 문제 풀 때 걸리는 시간이 남들 1, 2분에 푸는 거를 10분, 20분 동안 풀고 있어. 이해가? 내가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걸 잘 봐야 돼.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성실한 친구는요. 문제를 잘 풀긴 하는데 그 한 문제 푸는 시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면서 들어봐.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성실하지 않아. 성실하지 않아. 이런 친구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야? 수학을 싫어하진 않아. 성실하지 않아. 개념 정리 잘 안 돼 있어. 거의 99% 뭘로 풀어? 연산으로 풉니다. 이해가요? 오케이? 자, 자, 1번 유형. 1번 유형. 자기 솔직하게 설명보자. 1번 유형.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을 때야. 안 돼 있을 때 1번과 2번 유형으로 나눠볼게. 자기 정리 잘 돼 있다 하는 사람 손 안 들어도 돼.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친구의 1번 유형은 성실한 친구야. 성실한 친구는 뭐야? 한 문제 풀 때 굉장히 오래 걸린다. 2번 유형은 성실하지 않아. 그럼 뭐해? 문제를 연산으로 푼다. 선생님 말한 거는 수학을 싫어한다의 개념이 아니야. 자, 자기 개념을 정리를 잘 못하는데, 음? 자기는 1번이다, 2번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숫자 안 남겨도 돼. 솔직하게 자기의 현재 상태를 숫자로 남겨봐. 1.5, 2, 1, 2, 1.5. 빨리 다 남겨봐, 빨리. 자기를 잘 알아야 돼. 0.5는 뭐야? 어? 본인 스스로를 잘 알아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야. 자기 인지 자체가 잘 안 돼 있으면 바뀌지 않아. 뭘 고쳐야 할지 몰라.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보고 나서 옆에 부모님들 입으로 내가 같이 듣게 했어. 안 듣는 사람들은 빨리 손 붙잡고 같이 들으면서 끝나고 나면 너네 리포트를 확인하면서 단원별로 내가 어떤 단원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어떤 단원은 그래도 개념 정리가 좀 돼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체크해 보는 게 니네들의 이번 주 미션이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줘야 방금 내가 말했던 이 1번과 2번에 대한 상황이 뭐가 된다고? 개선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화면에 공유해준 이 개념 노트가 보면 어때? 굉장히 뭔가 잘 깔끔하게 누가 봐도 그지?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가 저 정도만 정리해도 좋겠다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그지?
어? 바로 좀 손드는 우리 유진이 어머니 계시고, 그지? 어. 근데 중요한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래서 아마 지윤이가 그동안, 이 지윤이 듣으니까, 그동안 문제 풀 때 지윤이는 아까 얘기했던 1번 유형인 거야. 성실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문제 푸는 형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가장 정확하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놓치게 돼. 자, 그래서 봐봐. 여기에 그 문제가 뭐냐?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니, 얘들아? 우리가 교과서나 참고지 앞에 있는 개념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거와 내용이 크게 별반 다르지가 않지. 맞아, 틀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근데 선생님은 항상 이런 얘기하는데 어제 티처스 본 게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애들을 판단하고 어떻게 빠르게 올려줄까? 근데 빠르게 올리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정석적으로 해 올라. 개념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을 때 오르는 거야.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단 한 톨도 다르지 않아. 그지? 그래서 잘 봐봐. 지금 이거는 개념이 아닌 거야. 개념이라는 건 이거는 그냥 개념에 대한 흉내를 낸 거야.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야. 개념의 흉내를 낸 거야. 자, 가장 심한 거 내가 얘기했어. 단원에 자, 요렇게 그냥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가서 마치 아까 니네 1, 2, 1.5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뭐냐면 개념 단원들 중에서 문제에 그냥 순수 개념이 많은 단원들이 있어. 이해가? 그게 지금 1단원, 2단원 같은 거야. 근데 물론 머릿속에 그 상황을 그려주고 그 상황에 대한 예시로서 설명할 수 있는 건 필요해. 근데 3단원이 딱 되잖아? 중단원 3단원이야. 작도합동은요. 내가 얘기했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아봐. 라고 할 때 탑2 안에 드는 게 작도합동입니다. 실제 나하고 2학년 2학기 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알 거야. 그지? 모든 문제가 거의 99.9%의 문제가 다 작도를 통해서 해석됩니다. 맞아, 틀려? 그 작도를 통해서 해석되고 그 한 가지로서 문제가 가장 간단하게 풀린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벌어졌냐면 앞부분만 봤을 때는 사실 알았겠지 생각할 수도 있어. 앞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개념. 근데 물론 이 뒤를 보니까 증명해야 할 걸 증명 안 했던 거야. 뭘 안 했니? 작도를 그리는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왜라는 게 없어. 왜 이렇게 그거가 돼? 크기가 같은 작도를 했는데 이렇게 작도한데 근데 이게 왜 같은데? 왜가 없어. 완성. 그지? 왜 같은 이유가 없어. 그냥 우리가 아는 이렇게 작도하면 크기 같은 각 작도가 됩니다. 라고 나오는 교과 개념만 있는 거야. 심지어 얘를 통해서 그 다음 인과 과정인 이 작도를 통해서 동의각과 억각을 찾는 건데 동의각과 억각의 방법으로 평행선 작도하는 방법이거든. 근데 이게 왜 평행선인지에 대한 연결고리도 없어. 맞아, 틀려? 그리고 삼각형이래. 그래, 삼각형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게 삼각형의 정이니까. 그럼 적어도 삼각형이란 말이 있으면 삼각형의 정의부터 들어가야 돼. 맞아, 틀려? 맞아? 정의부터 나와야 되고, 당연히. 그럼 삼각형을 만들어줄 때 작도 조건이 있는데, 작도 조건이 있는데, 이게 왜 작도 조건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꼭 이런 경우는 하나로 결정된대. 왜 얘가 결정되는지는 아무도 몰라. 즉, 내 머릿속에는 뭐가 없는 거야? 나를 납득하고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형태의 어떠한 포인트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이해가? 그냥 교과서 내, 참고서 내 앞에 있는 텍스트가 정리되어 있는 수준인 거지. 이 중간 과정에 그냥 이런 거야.
합동 조건이 SAS, SSS, AS래. 왜 합동 조건이 세개밖에 없지? 그것도 없고. 또 한 가지. 왜 SAS는 합동 조건인데 SSA일 때는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없어. 이해가? 그리고 SSS가 주어질 때는 유일하게 이때는 안 돼.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 맞아, 틀려. 이해가? 무슨 얘기냐? 내가 개념 노트를 정리할 때는요, 나한테 내가 설명하는 거야. 나한테 내가 설명해서 이해했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납득이 가야 돼. 내가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납득이 가야 돼. 근데 내가 나를 납득이 안 돼. 난 뭔가 이쁘게 정리했는데 내가 나한테 설명을 못 해. 하나하나의 과정이 정확한 인과관계로 연결되는 그 사이에 있는 이 중간값을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이해가? 요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게 개념 노트입니다. 내가 개념 노트를 정리한다라는 거는 선생님이 정리해줬던 형태의 텍스트를 그냥 보여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들어있는 이유들을 다 찾아 쓰는 거야. 이유를 찾아보는데 이유를 모르겠으면 그 이유를 질문해야 돼. 오케이? 확실하게 이해 갔다? 1번. 아직 잘 모르겠다? 2번. 1.5.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해. 자, 우리 어머님들 옆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그 체크된 걸 가지고선 우리 아이들이 변화하는 거를 잘 모르시면 우리 재원생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개념 노트 챌린지에 올리시고요. 그 링크를 저한테 보내세요. 그럼 제가 피드백 달아드릴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첫 번째, 정확한 개념 노트가 완성돼야 그 단원의 학습이 효율적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야.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 단원의 개념 학습을 시작한 순간 1시간에 끝날 걸 3시간 해도 제대로 된 애가 답만 찾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무조건 1번은 개념 공부야. 당장 다다음 주가 내신 대비를 해도 첫 번째 할 건 무조건 개념 정리입니다. 오케이? 개념이 안 된 상태로 문제를 풀면 문제 유형을 익히게 돼. 문제 유형을 익힌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만 풀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풀어봤던 건데 왜 기억 안 나지? 아,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건 착각이야. 내가 그 문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야. 개념 정리가 제대로 돼 본 적이 없던 거야, 그거는. 그런 상태로 반복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너네들은 실력이 드는 게 아니라 경험만 쌓이는 거야. 대한민국의 진짜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그래도 한다고 했던 친구들 한 95%는 경험을 하는 수학 공부를 하는 거지 내 수학 실력을 쌓아가는 수학 공부를 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오늘 말하는 것만 그다음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 과정이 만들어졌을 때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한 순서나 디테일들 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거야. 그걸 그대로 잘 정리해서 본인들이 앞으로 학습하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꼼꼼하게 그걸 활용해봐. 그 두 가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되는 그 두 가지만 완성되면 다른 친구 5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니네 1시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좋을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순간.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 반드시 명심해. 그래서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하나에 대한 과정. 근데 내가 이런 거지. 지윤이 봐봐. 지난 시간에 지윤이 마이크 켜봐, 지윤아. 네, 지금 피드백 해준 거 들으니까 어때? 고쳐야 할 게 더 많지? 네, 그지? 근데 이게 내가 말한 게 뭐냐면 너네가 인지하지 못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 해주니까 지윤이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고쳤냐면 이걸 가지고 첫 번째는 이렇게 고친 거야. 선생님이 방금 동그라미 친 거 몇 개야? 8개 되지? 우리 지윤이 몇 개 고쳤어? 두 가지만 고쳐본 거야. 이해가? 그지? 한번 전체 완성해봐. 특히 네, 이거 왜 완성해야 되느냐? 작도합동은요, 아까 얘기했지? 요 부분을 퍼펙트하게 하잖아? 이거를 다 이유 알고 찾고 이렇게 공부하잖아? 그럼 중등과정의 모든 개념들은 다 쉬워. 굉장히. 그 정도로 개념에 대한 깊이와 개념에 대한 인과관계와 개념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딥한 형태의 단원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모든 기하 파트의 재료예요. 알겠어요? 실제 니네가 고1 올라가서 3월 모의고사 볼 때 가장 킬러 문제가 나오는 99%가 거의 다 얘입니다. 오케이? 얘를 볼 수 있습니다. 얘를 활용할 수 있으면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압도적으로 정확하게 잡히는 순간 남들은 40분, 45분 동안 끙끙대고 어렵게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시험 문제 풀고 있을 때 특히 2학년 2학기 더 심해. 3학년 2학기도 마찬가지고 풀고 있을 때 너네들은 10분, 15분 동안 다 풀고 자도 100점이야. 그게 개념의 힘입니다. 그게 개념의 힘과 선생님이 설명해 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개념을 활용해서 정확한 개념이 있으면 뭐가 가능하느냐? 문제 해석이란 게 가능해집니다. 개념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뭘 하기 시작해?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답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걸 다 해보는 거야, 문제. 내 풀이 과정을 보면 어때? 뭔가 굉장히 지저분해. 지저분하다는 게 글씨가 지저분하다는 뜻이 아니야. 뭔가 복잡도가 많아. 답은 구했어. 시간은 오래 걸렸어. 그지? 내가 항상 뭐라고 해? 맞은 문제, 더 중요한 게 뭐야? 맞은 문제 풀이 비교 꼭 해보라고. 심지어 너네들 때문에 선생님 뭐 만들어줬어? 풀이 전략이라는 거 만들어줬어. 그지? 모든 개념에 대한 풀이 전략을 만들어줬어. 왜? 풀이 전략이 아까 했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론입니다. 풀이 전략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하고요. 즉, 너네들은요. 선생님, 저 이 문제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면 하수야. 선생님, 제가 이 문제 풀려고 하는데, 제가 이 개념과 이 개념 갖고 이렇게 풀 건 알 것 같은데, 나머지 한 개 단서가 안 보입니다. 그걸 AI 매트에 물어봐도 되고요.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 친구는 개념을 알고 질문하는 거야. 이해 가요? 그리고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를 풀고 났을 때 풀이 과정을 비교할 때 또 한 가지 풀이 전략까지 비교했을 때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던 개념 혹은 조금 더 정확하지 않았던 개념들을 정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의 사고를 연습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제 티처스 보면서 영어랑 국어에 대한 얘기는 난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뭐 기본을 알고 있지만 똑같더라고. 정확한 개념을 알고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지 뭐 하는 거야? 설계하는 거야. 이해 가요? 요 부분을 정확하게 해봐. 그럼 바뀝니다. 너무 중요해, 이 부분. 이게 잘 만들어져야 너네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아는 만큼 보여. 우선 첫 번째, 이거는 2주 전 지윤이의 모습이야. 그지?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선생님 인과과정 없잖아. 이유를 써봐 했지만 지윤이가 찾은 건 이게 다야. 더 못 찾았어.
그지? 그리고 한 번 더 해봐 했더니 이게 맞나요? 라고 해서 한 번 더 찾은 거야. 그지? 어. 근데 잘한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해줬을 때 하나하나 이 정도 바뀐다?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오늘 미션 선생님이 아까 체크해준 포인트들 있지? 그거를 다 찾아서 정리해서 지훈이가 노트로 완성해봐. 네. 오케이? 그럼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겁니다. 네가 그동안 한 6개월 공부한 것보다 정말 완성하면 그 완성한 공부가 훨씬 더 깊이가 깊은 공부가 될 거고 그 한 가지 과정으로도 너가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쌤 비스텝 정도 풀던 아이가 블랙라벨 2, 3스텝 풀 줄 있는 아이로 바뀝니다. 그게 개념의 힘과 개념을 갖고 이유를 찾아가는 형태의 사고의 힘이 돼. 그래서 본인이 개념을 갖고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그걸 찾아가 보려고 연결하느냐가 실제 문제를 바라봤을 때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형태 힘으로 연결됩니다. 이해 간다 1번, 어렵다 2번. 이해 간다 1번. 이건 혁진이 뭐가 어려워, 혁진아? 이해 잘 안 가는 걸 질문해봐. 알려줄게.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어. 자, 실천. 실천을 누구보다 잘해야 빨리 바뀌지. 그지? 자, 그 다음은,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그 다음은, 다시 카페로 들어갈게. 카페로 가서, 그 다음은 선생님이 그렇게 피드백 해주고 나서, 근데 얘가 생각을 잘해야 할 건 뭐냐면, 물론 기본적 태도는 애티튜드는 되게 좋았어, 지윤이가.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단원에 대해서 본인이 수업을 나가는데, 본인이 유리수와 순환소수 2-1이지, 첫 번째 단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름 본인 스스로가 이유를 다 정리하면서 해본 거야. 근데 수학은요, 똑같아. 아는 만큼 더 보여. 재밌는 거 알려줄까, 지훈아? 이거 집어넣고 이거를 AI 써봤다 손 들어봐. AI 써봤다. AI 써본 사람들은요, 얘를요, 물론 우리가 LMM 쓰는 것도 AI겠지만, 우리 AI 매티 쓰는 것도, 그거 말고, 제민이나 GPT, 근데 제민이가 요즘 좀 더 정확해. 알겠어? 제미니에 집어넣어서 학생들은 아마 무료일 거야. 그 무료 버전 써도 돼. 오케이? 제미니에 니네가 오답 노트를 정리해서 나중에 선생님이 그런 거 하나 만들어줄게. 선생님 같은 프롬프트 하나 만들어줄게. 그래갖고, 니네가 오답 노트를 올리면 이정환 선생님 보시기에 이건 이러이런 지적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나오게끔 해줄게. 어때? 괜찮겠지? 그럼 니네가 그걸 통해 완성하는 거야. 선생님 저 칭찬받았어요. 올리게끔. 어때? 그런 거 괜찮겠다 차라리. 그지? 그래서 그 상황에서 너네가 집어넣잖아? 그러면 집어넣으면 얘에 대한 평가를 해줘. 빠진 것도 얘기해주고 얘가 질문이 명확하면 너네 지금 해봐도 돼. 한번 해볼까? 우리 같이 볼까? 자, 봐. 질문하는 거 알려줄게. 봐봐.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요거를 잠깐만 보자. 이미지 그러니까 너희 야근 요즘 뭐 하는 거야? 효민이 점심 저녁이야. 보자. 선생님이 재민이를 키고 너네가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공부라는 거야. 요즘 같은 시대는 그 시대에 걸맞는 공부라는 게 필요해. 알겠니? 우리 어머님 시대처럼 공부하면 안 돼.
선생님이 지금 지윤이가 개선된 형태의 노트를 두 개를 자, 방금 이렇게 재민이 올렸어. 그지? 재민이 올리고 다가 선생님 쓸 거야. 이다시 대한 하나 하나 오케이. 이렇게만 딱 써도 돼. 자, 보자. 이렇게 쓰면 뭐라고 나올까? 뭐라고 나올까? 얘네가 개념들을 쓴 다음에 선생님이 방금 썼던 형태의 내용 정도로 하고 그렇게 피드백을 쭉 해봐.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이런 것도 해도 돼. 내가 정리한 형태의 방법보다 순서를 바꿨을 때 더 개념 학습이 효과적인 형태의 순서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줘. 이런 것도 괜찮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어때? 지훈님. 지훈아. 이다실 개념 노트를 정말 꼼꼼히 잘 정리했어요.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걸 넘어 모든 개념의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과 과정을 파고든 학습 태도가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방식이 수학 실력을 가장 단단히 해주는 방법이에요. 노트를 보니 전체 흐름과 핵심 개념은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특히 인상 깊었어요. 뭐 이렇게 쭉 나오지. 근데 빠진 부분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맞아 틀려.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조차도 다 뭐라고? 니네가 그동안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과정을 하면서 생각했던 형태의 하나하나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조차도 이유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 이유도 하나하나 다 채울 수 있어야 돼. 이해 가니? 이런 것들 쭉 알려줘. 계산 실수 찾아줘. 그지? 어. 즉, 자, 선생님 이거를 A 플러스급이래. 나중에 선생님 이런 노트 평가할 수 있는 것도 해야겠다. 자, 이거를 내가 복사해서 지훈이의 여기다가 일부러 딱 남겨줄게. 어때? 보면 되겠지? 선생님 일부러 니네가 올리면 올린 거를 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남겨줄게. 본인이 보고 다시 공부해봐. 알겠니? 어떤 거 같아? 니네가 하나의 개념 노트를 정리했는데 정리한 부분에 이렇게 한 번 더 피드백을 받고 요즘 같은 시대 내가 얘기했지. 과거와 달라. 요즘은 요즘 시대의 도구를 활용해서 훨씬 더 니네가 웬만한 전문가보다 솔직히 말하면 초중등의 웬만한 선생님들보다 오케이? 웬만한 이런 거의 90% 이상일 수도 있어. AI가 똑똑합니다. AI는 박사과정. IQ가 150이 넘어. 이제 IQ 150이 안 되면 AI보다 똑똑하지가 않아. 피드백을 다 받을 수 있다. 이게 가요? 그렇게 피드백 받으면서 본인이 더 업데이트 해봐. 니네가 만약에 모든 개념 노트를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물론 이럴 수 있어. 꼼꼼히 정리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되겠어? 당연히 정리하면서 해야 되겠, 단계가 필요해. 이게 만약에 5단계라고 해볼게. 여기서 지윤이가 아까 수정한 것까지 하고 더 이상해서 S 플러스급이야.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을까지 평가받으면 5단계야. 예를 들어서. 그지? 근데 1단계인 아이한테, 이건 우리 어머님들한테 마찬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단계의 나이를 5단계로 끌어올리면 이거는 곤욕입니다. 불가능해요. 어. 푸시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매일매일 조금씩 더 가면 칭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단원만큼은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들게 해서 그 단원을 본인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고 그려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문제를 보는 순간 뭐가 보이느냐? 이 문제의 출제자 의도가 보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출제자 의도가 안 보여. 출제자 의도가 보이면 문제를 가장 쉽게 풀 수 있어. 혹은 문제를 더 쉽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 자, 다음 주까지 미션. 자기의 개념 노트를 선생님 오늘 영상 올려줄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피드백을 하는데 피드백한 댓글까지도 오케이. 피드백한 댓글까지도 개념 노트에 한 거에 올려줘. 하지만 비포 애프터로 올려도 괜찮아. 이해가지? 개선도 해야 돼. 자기는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세미나 전까지 꼭 하겠습니다. 손 들어봐. 1번. 꼭 하겠습니다. 1번.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오히려 GPT보다 재민이가 훨씬 더 나아. 재민이는 거짓말이 좀 없어요. 오히려. 꼭 해봐. 1번 올린 사람 1.5는 뭐야, 씨. 우리 태겸이는 5번씩 하겠다고 알겠, 5번 하겠다는 얘기지 빠르니까? 오케이. 1이고요. 저는 5번 하겠습니다. 해서 1.5 한 거야, 지금. 그지? 태겸이는. 기대할게, 태겸아. 우리 유준이 5번 하겠다고? 그래, 좋아. 그만큼 발전해보자. 자,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하나하나 발전시켜봐. 요즘은 니네가 선생님 때보다 우리 어머님 때랑 비슷하니까. 재민아이가 재민이야, 연우야.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시대에 걸맞게 너네가 훨씬 빠르게 똑똑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 그 방법들을 활용하는 게 진짜 공부야. 니네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활용 잘하잖아? 얘는 니네가 대학교 가서도 사회 나와서도 굉장히 니네한테 좋은 도구가 될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이야, 개념 노트 정리는 수업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했던 단원에 대한 거 해보고, GPT 해보고, 카페에 올리면 돼. 자, 오늘 영상 제가 다시 공유해 드릴 거예요. 네. 그 단톡방, 혹시 단톡방 안 계신 분 없죠? 제가 이건 따로 문자나 내보낸 거 없어서, 저희 재원생하고 저희 소심달 고민 단톡만 올린 거예요. 거기에는 올려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GPT가 평가할 때 S 플러스까지만 가봐. 더 이상 수정할 거 없습니다까지 완성해봐.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부터 시작해. 무조건. 오케이? 근데 물론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단원이 있어. 그럼 그 단원을 해보는 건 되게 좋아. 실제로 니네가 어떤 것도 활용할 수 있냐면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잘 봐. 나 이 단원 내일 시험이야. 내가 틀릴 만한 가장 난이도 있는 5문제 테스트로 만들어줘. 그리고 프리 과정도 함께 낙해. 이렇게 하잖아? 그럼 만들어줘. 실제 여기 질문 던지는 것도 있어. 이런 식으로 나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 니네가 이렇게 푸는 거야. 캔버스로 만들어줘. 어때? 니네가 개념 공부했다고 하는 형태 내가 일부러 그래서 그 뭐야 재민이로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때? 이렇게 하니까 캔버스로 만들어주고 다섯 문제까지 해주지. 힌트 보기도 밑에 있지. 이해가? 어. 자, 풀어보자. A, B, C, D. 몇 번이니? 너네들의 즉석고사 몇 번? A, B, C, D. 1, 2, 3, 4로 나눴는데. 자, 단톡방에, 그 채팅방에 올려봐. 몇 번? 어. 자, 수심달보다 문제 수준이 허접해, 그지? 수심달처럼 다시 선택 내줘야. 너무 쉽지, 사실. 이렇게. 그리고 다 나와. 그래서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이거 바꿔도 돼. 자, 수심달 컨텐츠보다 너무 허접하잖아. 막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출제해줘. 그러니까 너네가 놀면 돼. 이해가지? 놀면서 자기 자신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해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해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발전할 수 있어. 너네들이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의 미션은 어, 최종 복습급 심화 문제래. 수집날 스타일 문제래. 자, 그래도 좀 쉬워 보이는데. 자, 몇 번? 자, 몇 번? 과연 복습급이 맞을까? 니은의 도트라고 한 거는 0.a 위에 점 찍혀 있다는 얘기야. 구분의 a를 뜻하는 거야. 오케이? 그거 너무 쉽지? 9분의 1 빼기 10분의 2니까 바로 암산되지? 그래서 실제 너네들이 개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방법들은 다양하다라는 거 알아둬. 오케이?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가 퍼펙트해질 수 있게끔 충분히 하고 물론 수진다를 하는 친구들은 개념 정복을 하고 나면 선생님이 항상 너네한테 뭘 보냐면 어떤 걸 보냐면 개념 정복 챌린지에서 개념 정복 챌린지 그 뭐야 개념 노트 튼튼 개념에서 첫 번째 바로 통과하는 아이들을 봅니다.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첫 번째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제일 그 개념 진도식 수업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보냐면 결국은 개념 정리를 얘가 제대로 했어 안 했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뭘로 보냐면 얘로 봅니다. 얘로 봐. 튼튼 개념 쌓기를 들어가면 내가 뭐 예를 들어 누구 쳐볼까? 진도식 수업 하는 애 중에서 우리 태겸이 쳐볼까? 최태겸. 딱 쳤어. 근데 봐봐. 이게 그거야. 태겸이가 학습전 체크에서 통과한 사례는 딱 두 번밖에 없어. 평행사변형과 외심 대심. 방학 때 리셋할 때야. 이때만 태도가 그나마 좀 좋았던 거야. 얘 어디서 했었어? 학원에서 했었거든. 그 뒤는 방학 끝나고 집에서 했을 때야. 어때? 태겸아 어때? 어? 내가 개념 공부할 때 한 번에 통과한 거야. 물론 틀린 게 존재해. 즉 무슨 얘기야? 태겸이가 개념 정리하는 형태의 깊이가 약하다는 거야. 학습전 체크인데 퍼펙트 해야 돼. 이해 가요? 네, 적어도 통과는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학습 후에 3회까지 가. 근데도 만점이 아니야. 틀린 게 존재해. 무슨 얘기야? 알고 착각하는 거. 개념 정리가 사실 잘 안 돼 있다는 얘기야. 반복해서 문제풀이를 익혀서 푸는 스타일이다라는 게 보이는 거야. 물론, 진도식 수업이 아닌 친구들은 첫 번째 사전 테스트를 하고 영상을 하잖아. 그러면 학습부 테스트 1차에 통과하는 형태면 개념 학습의 태도가 좀 잡혀 있는 애들이야. 이해가지?
자, 누구 봐줄까? 자기 거 봐달라, 손. 유준이. 자, 유준이. 오, 유준이는 다 학습 체크 통과인데, 하지만 만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 잘했어. 어, 일부러 알고 칭찬받으려고 한 거지, 지금. 어? 제가 태겸이보다 태도 좋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한 거지. 근데, 봐봐. 틀린 게 이만큼 있다는 얘기 뭐야? 4개나 5개나 틀린 게 있다는 얘기 뭐야? 개념에 구멍이 있는 거야. 그지? 오늘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오늘 니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뭐를 해보고, 개념 노트를 정리하고, 이유를 하나하나 다 해보고, 오케이? 이유를 하나하나 다 해보고, 이렇게 튼튼 개념에서 학습전 테스트에서 통과하는 것까지 한번 해봐. 수신달 아직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개념 테스트 같은 거 좀 복합적으로 나온 문제에서 통과하게끔 해보면 내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너네가 자기의 공부 습관을 여기서 체크하는 거야. 아, 내 공부 습관은 어떻구나. 아직은 뭐가 개선돼야 되는구나. 실제 수준달 AI가 분석해서 너네 리포트 만드는 거는 앞으로 고도화된 리포트는 다 이런 거 갖고 만들어주는 거야. 단계별로. 또 누구 봐주고 한 명만 더 봐주고 그 다음 넘어가자. 누구? 라온이? 자, 라온이는 진도식은 아니니까. 그지? 근데 어때? 이거 어떻게 학습전 테크에서 어떻게 통과했어? 라온아? 진도식이 아닌데 얘? 인수분해? 아, 불합격이구나. 불합격이구나.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근데 중요한 거, 왜 이거 아직 안 해? 안 끝냈어? 하나를 어? 제대로 안 끝내고 했어? 저거, 어, 그러게요. 해야 그냥 돼. 해볼게요. 자, 당연히 불합격이 다 합격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맞고, 학습 테스트에서 통과하는 게 맞지만 아까 라온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하지 않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오답이 5개나 있는 거야. 근데 물론 학습 테스트 1회차 통과한 애들은 그래도 뭐야? 성실한 태도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Y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하나 개념 노트를 내가 정확하게 안 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이해가지? 그 다음에 학습 테스트 2차라는 거는 이때는 꼼꼼함에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다. 이 단원에 대한 공부는 좀 더 깊이 있게 필요하다 생각하면 돼. 이해가지?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알고 있는 체크할 수 있을 거야. 아마 확률이나 이거는 3% 했던 게 있다 보니까 바로 학습전 체크에 통과한 것도 있을 거고. 그지? 맞아? 그러니까 배웠던 배경식들이 있으면 거기서 본인이 활용해서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입니다. 이렇게 더 내려가서도 볼 수 있어요. 단원별로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거는 너네들도 필요하면 선생님이 보내줄게. 근데 니네도 볼 수 있는 거야. 니네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면 볼 수 있는 거야, 다. 그래서, 아,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었구나. 나 자신을 먼저 파악을 해. 무조건.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체크하고, 앞으로 무조건 한 일주일 만에 바뀔 수는 없어. 하지만 매주 매주 조금씩은 더 발전해야 돼.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종착점을 알려줬어. 오케이? 어. 종착점까지 목표를 해봐. 3개월 이내에 무조건 도달하게끔. 그럼 그때부터는 니네 푸는 형태의 속도 자체가 최소 20% 이상 다 개선될 겁니다. 이해된다, 손? 알겠다, 여기까지 말한 거. 자기가 뭘 체크해봐야 되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오케이? 연우? 자, 아주 엉망입니다. 학습 테스트 3차까지 갔어. 어? 이게 뭐냐면, 심각한 거지. 2차, 3차. 3차. 3%는, 아니, 3% 계정, 이 습관 계정 얘기했지? 제곱근과 실수에 대한 거는, 경우의 수에 대한 거는, 즉, 그지? 머리는 있는 거야. 수능 테크에 통과하지만, 아, 이건 불합격이네, 둘 다. 통과 못했네. 이 얘기는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연우야. 오케이? 이해가?
왜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해? 어? 개선해 반드시. 아, 내가 개념 공부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거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인지하고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아는 거랑 그러니까 이런 거 아는 척 하는 거랑 아는 거 같은 거랑 정확히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에 정확하지 않은데 고등 과정을 본다? 시간 낭비야 오히려. 전체 흐름을 잡아서 보는 건 상관없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오케이? 이 부분부터 개선하세요 무조건. 혹여라도 궁금한 사람들은 좀 있다. 재원생들은 세미나 때 자기 거 요청하면 해줄게. 자, 오늘 어머님들 있으니까 내가 니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알겠어? 물론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를 봐줄게.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념이 정리가 잘 된 친구들은 그 다음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에 대한 것까지 간단하게만 보여주고 오늘은 마무리할게. 요 부분을 차라리 내가 3차 시, 우리가 3차 시를 투표로 하려고 했는데 개념이 정리된 친구들의 문제 푸는 거와 문제 푸는 사례와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의 문제 푸는 사례들을 약간 비교 분석해 주는 걸 좀 보여줄게. 3차 시에. 다음 주에는 실제 수신자를 100% 활용하는 법인데 재원생들은 반드시 따라해야 되고 우리 비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의 학습에 대한 것들을 방법론적인 걸 익혀서 따라가면 되고 혹은 우리가 수심달 뭐 라이트 버전 출시한 것도 있으니 뭐 테스트 해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뭘 보여줄 거냐면 하나의 사례로 요 문제를 봅시다. 자, 이것도 어제 설명이 뗐던 거지만 너네가 봤던 건 아니니까 하나의 문제로 자, 2-에 대한 문제야. 2-에 대한 문제고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자, 자기하고 푼 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자기 푸는 거랑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손 들어봐. 굉장히 반성하셔야 됩니다. 어? 우리 손든 친구들은 전혀 개념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연산으로 답을 찾고 있는 연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심지어 틀린 거를 고쳤을 때 이렇게 고친 거야.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문제는요. 어떻게 푸는 게 맞을까요?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 뭐 내심 안 배운 친구가 있으니까 하나만 설명해 좀 내심은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물론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왜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앞에 얘기했지. 자, 요거 외에는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형태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이렇게 풀어서 답을 맞았어. 틀렸는데 뭐 다시 맞아서 답을 맞았어. 이러고 넘어갔어. 이렇게 100문제를 풀었어. 이렇게 100문제 풀었을 때 너네한테 남는 게 뭘까? 아까 얘기했지, 선생님. 뭐가 남는다고 했어? 문제를 풀어본 경험만 남는 거야. 이걸 통해서 너네들이 얻은 게 있어, 없어? 얻은 게 없어. 자, 그럼 이 문제는 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 문제일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줘야 될 문제일까? 자, 이제 봤으면 선생님이 연습장에서 같이 보여줄게. 자, 보면
방금 했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 ABC가 있고 그 다음에 I가 내심이래. 내심이고 BI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을 이라 했고요. CI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을 이라 했어. 자, 그리고 각 A는 68도래. 그럴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각도 더하기 이 각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자, 첫 번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한 각도의 180도에서 한 각도를 뺀 게 삼각형, 나머지 두 각의 합인 거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자, 내심의 여기서 나온 개념은요. 내심밖에 없어요. 혹은 엄밀히 말하면 삼각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써먹을 형태의 개념은요. 요거밖에 없어. 물론 또 들어가면 평각은 180도야. 이것도 하나의 개념이야. 오케이? 자, 근데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선생님, 내심이니까요. 얘 68도니까요. 얘는요. 90도 더하기 절반 34도라서 124도입니다. 라고 자기는 쓰고 출발할 것 같다. 손 들어봐. 손 번쩍 들어봐. 솔직히 얘기해봐. 손 들어봐. 물론 모르는 단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들어간 친구는 뭐 하는 아이들이야? 연산하는 친구들입니다. 오케이? 연산하는 거야. 그냥 연산 답 찾는 연습하는 거야.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문제를 해석하기 전에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기 전에는요. 단 1의 연산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 거야 라는 방향이 결정되기 전에는요. 숫자 연산은 1도 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숫자 연산을 하다 보면 바뀌지가 않아요. 절대. 개선이 안 된다고. 내가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요. 절대 연산하지 마. 연산은 문제 설계 끝내고 나서 가장 최소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가 연산을 봐봐. 아까처럼 BIC는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배경식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걸 다 구해보는 거야. 걔는 공부가 될 수 있다 없다? 즉 내가 어떤 형태의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유가 있어야 돼. 왜라는 게 없어. 나 이거 왜 구해야 되는데? 이거 왜 필요한데? 가 나를 설득해야 된다. BIC를 구하는 이유를 모르는 채 그게 이 문제 풀 때 쓸 수 있는 각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구했어. 하면 돼, 안 돼?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 이해 가요? 그럼 우리는 뭐 갖고 하는 거냐? 기본적 나와 있는 형태의 자 일반적인 각도는요. 30도나 60도나 90도 혹은 45도와 같이 특수각들은요. 문제의 어떤 조건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 건 살펴봐야 돼. 이걸 통 연산이 아니라 예를 통해서 문제의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건 필수야. 하지만 이런 68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절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 볼 필요가 없다. 이건 가장 마지막이다. 얘를 갖고 들어간 순간 엉터리 수학 공부하는 거야. 이해가? 그럼 내가 판단할 건 뭐야? 내심이요. 삼각형의 개념에 따라 내심이라서 그냥 요거 표현하는 거야. 내가 구할 걸 살펴봐. 그럼 내가 구할 건 얘네야. 얘네야. 맞아, 틀려. 얘네 두 개의 합이야. 그지? 자, 각 문제에서는 각 BC랑
각 BDC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얘를 구하래. 그럼 관찰하는 거야. 고민을 하고 내가 어떻게 구할지. 거기서는 뭘 쓸 수 있는 거야? 문제에서 내심하고 뭐밖에 없어? 삼각형밖에 없어. 그럼 삼각형의 성질을 써야 돼. 어떻게? 얘네를 구하라고 했지만 내가 살짝 고민해 보니 얘네의 합을 구해도 얘네를 구할 수 있겠네?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네는 얘로 구할 수 있겠네? 한 내각과 다른 그러니까 한 두 내각의 합은 다른 한 외곽이네. 그럼 다시 말하면 얘의 각은 동그라미 두 개의 x 하나고 여기는 x 두 개의 동그라미 하나의 합이네. 맞아 틀려. 이게 삼각형의 성질인 거야. 두 내각은 다른 외곽 같다. 가장 기본 성질인 거야. 초등학생도 배우는. 맞아요? 자, 그러면 뭘 볼 수 있어? 내가 구하고자 한 얘네는요. 180도에서 얘를 뺀 거고 180도에서 얘를 뺀 거니까 다시 말하면 두 개 합하면 360도에서 누구 빼는 거야? 얘랑 얘의 합을 빼면 되겠네? 그 얼마 나와? 3배의 동그라미 더하기 x네? 맞아 틀려? 그럼 결국 나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동그라미 더하기 x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필요해? 얘로 해도 되고요. 근데 그 연산보다 누가 더 빨라? 그냥 180에서 얘 빼서 2 나누면 동그라미 더하기 x잖아. 그럼 굳이 구할 필요가 있는 각이 아니야? 아닌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났어. 끝. 그럼 어때? 내가 문제를 풀 때 아까 봤던 풀이 방법과 지금 봤던 풀이 방법의 차이는 뭐야? 그리고 문제를 다 풀었을 때 이 문제를 풀 때 필요 없던 형태의 단 한 번의 행동도 한 게 있어 없어? 이해 가니? 개념을 갖고 문제를 푼다는 거는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맞은 문제는 무조건 풀이 비교가 필수입니다 얘기하는 거야. 심지어 요즘 풀이 전략까지 넣어줬어. 풀이 전략 넣어준 이유는 개념을 갖고 어떻게 푸는 건지 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풀이 전략을 고민하는 형태 힘도 키우라는 거야 이제는. 문제를 한 문제라도요. 가장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해야 개념도 똑같아. 개념 노트도 엉터리로 하고 엉성하게 했던 형태로 접근하면 문제도 똑같은 오답률이 나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연산해서 풀고 있고요. 근데 개념 노트가 퍼펙트이지잖아. 그리고 그 개념을 갖고 문제 푸는 연습이 활성화가 돼. 그 순간부터 시간은 계속 세이브가 됩니다. 이해 간다 손. 알겠다. 이 부분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 내가 푼 풀이에 단 하나의 군더더기가 없게끔.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딱 개념들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개념만을 갖고 문제를 접근하는 형태를 만들고 얘가 습관화가 되면 수학은 완전 바뀝니다. 이게 얼만큼 습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약한 친구 개념부터 가야 돼. 오늘 아까 설명한 게 무조건 메인이야. 개념이 퍼펙트해지는 순간 올 수 있는 방법 과정 중에 하나가 이게 있다는 거야. 오케이? 개념이 한 4, 5단계 정도 아까 1부터 5까지 하면 4, 5단계 정도 되면 이걸 할 수 있다. 이걸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너네들은 머리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머리가 좋아진다고. 실제 IQ가 높아진다. 오케이? 어. 자, 오늘 설명은 이게 끝이야. 질문사항.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아까 뭐, 그 문제에서요. 만약에 저 선생님이랑 똑같은 개념을 적용해서 각 A, B, D랑 60도랑 더하면 각 BDC니까 그렇게 풀어도 돼요? 60도가 어딨어? 68도? 아, 네, 60도. 68도구나. 네. 그것도 상관없어. 방금 얘기했던 거에서 말했던 건 뭐냐면, 수현이 말했던 건 똑같은 개념인데, 난 어차피 얘를 구할 건데 68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숫자가 들어가면 비교하는 거야. 상관없지만 숫자가 들어가면 얘는 x 더하기 누구야? 68이고요. 얘는
이쪽에서 바라보면 동그라미 더하기 68이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x 더하기 136이에요 라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동그라미 더하기 x 구해서 구할 거예요. 상관없어. 하지만 가능하면 숫자 자체가 깔끔한 숫자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연산하는 행동은 가장 우선 우리가 똑같은 형태 비교할 때는 사실 여기서 아주 큰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니야.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연산량을 최소화시켜라. 오케이? 근데 그런 거 판단할 수 있겠지. 어떤 게 더 연산이 빠를지. 또 질문사항.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머님들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궁금하신 거나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거나 그래서 우리는 아직 3회차는 주제를 정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하는 거는 수신다를 100% 활용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줄 거야. 그리고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줄 거야. 상황별로. 첫 번째 개념 공부한 건 설명했으니까 그 이유부터 할 거야. 그 이유부터 튼튼 개념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고 왜 이 프로세스를 해야 되고 여기서 뭘 챙겨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줄 거야. 그게 다음 주 요 시간. 그 다음 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너네들이 써놨던 것들을 갖고 피드백하는 형태 시간을 가져도 되고요. 혹은 방금처럼 개념을 갖고 문제를 해석해서 푸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져도 되고요. 요거는 니네가 다양하게 고민해보고 선생님이 투표 한번 부모님들 투표해볼 거고 너네 투표해볼 거니까 투표로서 제일 많은 다수결 차지하는 걸 합시다. 이거를 추석 전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추석이지. 추석 때 시간이 널널할 때 본인이 그동안 했던 공부들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안 됐던 거를 하나하나 다 개선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 추석이 그 10일이 굉장히 너네한테 1년 동안 3점짜리를 1년 동안 5점짜리 바꿔줄 수 있는 형태 시간이 될 거야. 자, 질문 있으실까요? 음. 자,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마칠게요. 개념 노트 문제점. 그래. 그거는 시연아, 개념 노트 문제점은 좀 이따 우리 세미나 할 거야. 들어와. 체크해 줄게. 오케이? 네. 지금 이거 종료하고 선생님이 3분만 쉬었다가 다 같이 3분만 쉬었다가 원래 우리 줌 있지? 얘들아, 우리 항상 주말 세미나 할 때 공부하는 줌 있지? 그 줌이 3분 내로 켜질 거야. 주소는 똑같아. 거기로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앞에 봤던 것 중에 본인이 개선할 점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어떤 거 개선해야 됩니다. 피드백 해줄게. 알겠니?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우리 계세요. 친구들은 어디 가? 다시 들어와야지. 우리 친구들은 곧 다시 3분 뒤에 보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하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